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무님 먼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시장이 좀 아쉽죠. 이틀 동안 올랐었던 지수가 다시 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00선 초반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이틀 동안 큰 폭은 아니었지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올라가면서 이제는 좀 바닥을 확인했고 다시 한번 반등하는구나. 미국 시장도 비슷한 모습이 있었죠.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오늘 다시 좀 하락하면서 다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의 2,500, 장중에 2,500 갔다 왔죠, 지금. 그러면서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특히 기관의 매도가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한 1,000억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좀 코스피와 코스닥이 지수의 흐름은 같더라도 좀 수급적으로나 종목별로 좀 달라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왜 그러냐면 코스닥에서는 이 2차전지 소재주인 에코프로 BM, LNF가 시가총액 1, 2, 4위입니다. 근데 이 코스피에서 포스코 그룹주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코스닥에서 이 에코프로 그룹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서 흐름이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들. 그래서 오늘 사실 지수의 하락도 본다라면 코스피, 코스닥에서 물론 이제 같은 금액을 팔았을 때 코스닥의 하락이 좀 더 큽니다만 이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하락이 오늘 좀 더 큰 이유는 이 에코프로 그룹주의 영향이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반영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대금을 놓고 보면 우선 거래대금이 최근 들어서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는데요. 이 7월 26일에는 코스피 거래대금이 36조 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월요일에는 8조 5천억 원, 그리고 어제는 9조 2천억 원,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7조 4천억 원, 장이 끝난다 그래도 9조 원을 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 거래대금이 좀 떨어진다라는 모습, 이 모습은 좀 시장이 좀 관망세적인 모습이 좀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관망세의 모습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죠. 이 두 가지 이벤트가 오늘 엔비디아의 실적이 장 끝나고 좀 발표가 되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오는 때 엔비디아의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이 모습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영향을 미치죠. 이 모습들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래서 사실 엔비디아를 조금 눈치 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잭슨홀 컨퍼런스가 시작이 되면 여기에서 사실 잭슨홀 컨퍼런스 세계 경제에 대한 이 주제로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잭슨홀 컨퍼런스를 마치고 나서 파월 의장의 입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파월 의장의 입이 여기에서 금리에 대한 얘기 또 나온다라면은 이 시장이 다시 한번 좀 더 매파적인 모습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어제도 미국 증시 본다라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넘었습니다. 너무 높죠, 지금. 금리 상황이. 2년물 국채 금리 4.3% 넘었고요. 이 2년물과 10년물 모두 다 금리가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 그러니까 시장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선 안전자산 선호 심리 현상이 강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미국 국채도 인기가 있어지는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달러, 엔화, 금 모두 다 지금 가치가 상승했죠. 국내 증시도 오늘 놓고 보면 환율이 3원 50전이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1,340원까지 다시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우려감들 가지고 있고 경제 지표도 다시 한번 조금씩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을 넣는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 사실 지난번 FOMC 금리 인상한 이후에 금리의 꼭대기를 거의 확인을 했다라는 시장의 확신이 있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올라간다라면 시장은 다시 한번 출렁일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두 가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와 파월 의장이 이 두 곳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방향을 보고 싶다라는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눈치 보는 모습들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좀 지속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좀 악재가 나온다라면 시장은 박스권을 더 낮출 수도 있습니다. 사실 박스권이 2,550에서 2,650 정도로 굉장히 얇게 박스권이 유지되다가 지난주에 박스권이 깨졌죠. 코스피는 60일선 깨졌고요. 코스피는 121선이 붕괴됐고 코스닥은 60일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이 121선이 붕괴되면서 심리적인 또 지지선이 있죠. 2,500선을 지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을 하지 않고 반등을 하더라도 박스권 상단을 더 높이지는 못하고 박스권 상단은 조금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이라는 부분은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금요일까지는 박스권 하단도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더 지금 외국인 기관이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특히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많이 팔지도 많이 사지도 않고 있습니다. 한 발짝이 아니라 두 발짝, 세 발짝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같은 모습들을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유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좀 긍정적인 면들을 좀 찾아본다라면은 엔비디아 실적 잘 나온다면 그리고 AI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살아있죠. 오늘도 그런 모습들 올라가는데 AI에 대한 개별 종목을 접근하기에는 분명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반도체에 대해서는 3분기가 디램이 되고요. 그리고 4분기는 낸드의 호황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하반기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점, AI 기대감도 있고 시장이 하락을 좀 확인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다. 이런 부분들 나온다라면 지수도 올라가면서 반도체 종목들 좀 좋은 모습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 관련돼서는 분위기가 점진적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죠. 중국 부동산에 대한 리스크가 없어지진 않았습니다만 미국과 중국에서의 분위기가 조금 나아지는 상황, 그리고 중국에서 단체 관광을 허용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중국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좀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는 시장이 불안할 때는 역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운동선수들도 가장 중요한 건 체력인 것처럼 주식시장에서 종목별로 가장 중요한 건 실적입니다. 밸류에이션이 좀 낮고요. 실적, 특히 하반기 실적이 확실하게 좀 좋아지는 이런 종목들로만 굉장히 좀 선별해서 하반기 실적을 바라보시면서, 2분기 실적이 아닙니다. 하반기 실적을 바라보시면서 종목별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좀 더 안정적인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양대 시장 모두가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더욱더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펀어비스 먼저 보겠습니다. 게임주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13%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주가는 46,300원 선을 가리키고 있고요. 다음으로 SD 바이오 센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입니다. 시장에서 주가는 9%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11,28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노브릭 살펴보겠습니다. 첨단 신소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7% 넘는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2,920원 선을 지나고 있고요. 다음으로 윌링스 살펴보겠습니다. 태양광 인버터 전문 업체입니다. 주가는 7% 넘게 빠지면서 12,63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TX 살펴보겠습니다. 인적 분할 이슈가 있습니다. 6% 넘는 낙폭을 보이면서 29,45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펄어비스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독일에서 열린 게임스컴에서 붉은 사막 신규 영상을 발표했습니다. 기술력 면에서 호평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재료 소멸 관점으로 봐야 할까요? 네, 이 펄어비스가 사실은 좀 많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펄어비스 최근의 주가의 모습들을 살펴본다라면은 분명히 좀 좋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특히 연초부터 해서 저점을 확인을 하고 기술주, 가치주 이런 기술주들이 사실은 이 경기 민감한 기술주들이 바닥을 좀 확인하고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었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한 3, 4월 달에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죠. 그러면서 4만 원대 초반에 형성되어 있던 주가가 장중에 뭐 8월 초 같은 경우 거의 6만 원, 장중 고점이 59,800원일 정도로 4만 원에서 거의 6만 원 정도다 그러면 50% 정도 상승하는 굉장히 좋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거든요. 이 붉은 사막이라는 이 굉장히 기대감이 높은 이런 종목을 런칭할 예정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붉은 사막을 기대를 하면서 이 시장은 이 주가의 상승을 좀 만들어냈었습니다. 이 독일 퀼른에서 어제 열렸죠.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어제니까 우리는 어제 밤이었죠. 이 게임쇼 게임스컴 2023의 전야제 쇼케이스에서 붉은 사막 관련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이 주가가 그 이후에 오늘 사실 시가부터 해서 시가 마이너스 한 3.5% 정도 시작을 했고 장중 저점이 한 마이너스 한 15% 정도 됩니다. 이 게임스컴에서 공개한 붉은 사막 영상, 사실 조금에 대한 조금 실망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가장 크게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 게임 업체의 가장 큰 주가 상승 모멘텀은 신작입니다. 신작이 얼마나 잘 나올지, 그리고 신작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신작이 공개되었을 때 영상이 얼마나 화려한지, 시장의 기대감을 충족시켰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매출을 올려주는지 이런 모습들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기대감이 좀 소멸이 되는 모습들, 신작을 기대했었는데 신작이 우선 나오고 나니까 기대했던 매물들 우선적으로 나오죠. 근데 영상에 대한 실망감도 조금은 작용한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임주, 사실은 펄어비스를 본다면 단기적으로 좀 올랐던 부분들 분명히 기대감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최근에 많이 올랐던 부분들, 시장 조정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부분들도 같이 반영이 되면서 낙폭을 좀 키워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 이 최근 한 3개월 동안 한 50% 가까이 상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승이 상당 부분 좀 반납이 되면서 4만 원대 중반까지 좀 떨어지는 모습들 나오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 신작 공개 이후에 주가의 반등을 만들려면 반등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숫자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가 확인이 될 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펄어비스에 대해서 숫자가 나올 때까지는 보수적으로 보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우선은 도망가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장중 저점보다는 조금은 올라갔지만 여전히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황.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실리면서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 음봉이 길어졌는데 매도의 주체가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했다는 점은 그 다음에는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도망가는 전략. 그러니까 도망을 갔을 때 물론 재접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도망을 가시고 재접근 그리고 주가의 반등 시기는 새로운 신작 기대감이 좀 나올 때까지 사실 시간이 좀 걸리겠죠. 신작 기대감이 반영이 될 때 혹은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 붉은 사막의 숫자가 좀 반등을 보여줘야 되겠죠. 좋은 숫자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붉은 사막에 대한 숫자를 확인을 할 때 이때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재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전에 사실 상승하기 이전의 주가를 보면 43,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4만 원. 사실 4만 원을 거의 지지선으로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4만 원까지 붕괴된다라면은 추가 상승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손절 가격은 4만 원. 그리고 재상승 숫자가 확인이 되면서 재상승에 대한 모습이 나온다라면은 목표 가격 5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펄어비스에 대해서 일단은 도망가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살펴보면요. 다시 매수를 하신다면 43,000원대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지지선으로 지금 자리하고 있는 4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표 주가는 5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 구조해 보겠습니다. SD 바이오 센서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진단 키트 업체인데요. 2분기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매출은 83% 정도 줄었고요. 영업 손실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밀리고 있을까요? 네, 사실 이 진단키트 업체가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이 SD 바이오 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한 80% 정도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작년도 매출이 약 한 3조 원 정도, 3조 원 조금 안 되는데요. 3조 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 예상 매출은 약 한 6천억 원대의 매출이 예상이 됩니다. 그럼 한 5분의 1 정도, 전년도 연간으로 따졌을 때도 약 한 70-80%에 대한 매출이 줄어들 걸로 보여주고 2분기 매출도 한 80% 정도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작년도 보면은 4분기 그리고 금년 1분기, 2분기, 3분기에도 사실 다 적자가 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작년 그리고 재작년 영업이익은 1조 원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영업이익, 그러니까 거의 매출하면 1,000원 팔면 500원이 남을 정도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근데 금년 같은 경우는 매출액 한 6천억 원대 중반 정도, 영업 적자가 2,500억에서 3,0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사실 실적이 줄어드는 게 가장 이 SD 바이오 센서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는 이 주가의 하락이 가장 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실적의 하락이 주가 하락에 대한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 SD 바이오 센서는 실적에 대한 반등이 SD 바이오 센서를 바라봤을 때는 가장 좀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신규 법인이 있습니다. 메리디안 이 바이오 센스의 매출이 올라갔는데 신규 인수한 법인이죠. 매출이 751억으로 올라갔고요. 매출 총이익도 3분기 만에 흑자 전환하긴 했지만 판관비가 올라가면서 영업이익은 적자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영업 적자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난 분기에 인수 완료한 이 법인에 대해서 신규 법인에 대해서 흑자 전환한 건 좋으나 여러 가지로 이 판관비를 포함하더라도 영업 흑자가 나는 모습들 좀 확인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신규로 인수한 이 법인을 통해서 이 미국에 있는 글로벌 진단 기업들, 대형 진단 기업들과의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대감이 작용을 하려면 실적이 그래도 조금씩 개선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앞이 여전히 좀 안개가 끼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개가 걷히는 시기를 본다라면은 역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펄어비스와 마찬가지로 숫자에 대한 확인이 좀 되는 시기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D 바이오 센서 역시도 숫자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 반등은 할 수 있겠지만 길게 봤을 땐 여전히 이 실적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고 합병에 대한 인수 시너지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도망가는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 도망갔을 때 한 8,000원 정도 주가라면 가격적으로 좀 매력도가 발생을 한다라고 판단이 들어서요. 매수 가격 8,000원 잡으시고요. 하지만 여기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 가격 좀 짧게 한 10%만 잡으셔서 손절 가격은 7,200원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주가 8,000원에서 반등한다라면 목표 가격 만 원 잡고 사실은 이전처럼 많이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짧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D 바이오 센서에 대해서 도망가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을 보면요. 다시 매수한다면 8,000원대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10% 아래인 7,2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10,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까지 구조해 보겠습니다. STX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물류 해운 사업의 인적 분할을 확정 지었는데 이후로 주가가 좀 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은 이게 STX 같은 경우가 인적 분할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이 되었다. 인적 분할이 반영이 되면서 회사 주가가 굉장히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가능성보다는 이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좀 분위기가 뜨거웠던 열기가 좀 식어가고 있죠.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부분. 오늘도 아까 제가 거래소와 코스닥 하락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코스닥에 있어서 에코프로가 주가가 좀 하락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더 많이 하락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FTX도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기대감이 많았습니다. 니켈 등 2차 전지 소재 전문 기업으로 올라가겠다 이런 부분들 발표하면서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지분 20%를 인수하는 이런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 보여주거든요. 물론 니켈 광산 인도네시아에 있는 보도 자료를 본다라면 니켈 광산 매장량이 2억 톤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광산 니켈 생산량의 100%를 운송 판매할 수 있는 권한과 광산 지분율을 최대 49%까지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긍정적이긴 하지만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분위기가 많이 좀 식었다라는 점, 그리고 사실 주가가 금년에 본다라면 장중에 한 4,000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장중 고점까지 치면 36,000원 정도까지 한 9배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지금 한 6개월 정도 만에, 5, 6개월 만에 9배 정도 상승을 했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은 물류 해온의 인적 분할이 좀 완료가 됐다. 그러면은 실적이 잘 나오는, 실적이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물류 부문은 긍정적일 것으로 보여지지만 기존 물류 사업으로서의 기대감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지금 주가의 하락은 2차 전지에 대한 이 기대감,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하락이 나온다라는 부분에 좀 방점을 찍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회사의 분할,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두 번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인적 분할은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짧게 보시는 분들은 2차 전지 소재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에 STX의 주가를 반영시켜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X는 2차 전지 소재 움직임을 보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오늘 세 종목 다 좀 같은 의견을 드리는데 단기 급등에 대한 우려감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가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주가가 한 2만 원 정도까지 좀 하락을 한다라면 사실 에코프로도 수급적으로 지금 외국인에 대한 수급들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고 나쁘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는 거지 회사는 계속적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2차 전지 소재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근데 STX는 2차 전지에 대한 니켈 광산에서 매출이 나오는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지지만 본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입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2만 원에서는 매수 가격 잡으시고요. 그리고 2만 원의 손절 가격은 18,000원. 다시 한번 상승한다라면은 목표 가격 2만 원, 2만 5천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X에 대해서도 도망가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을 보면요. 다시 매수를 하신다면 2만 원 선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 18,000원, 목표 주가 2만 5천 원 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 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팀장님과 이 시간에 짚어드렸던 종목 리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6일에 공략해 주신 종목이죠. 파두는 지금 11%대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좀 가져가기에는 지금 흐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네. 있어요. 지금 이제 날짜를 보게 되면은 8월 14일 날 이제 상가 진입이 되고 난 이후에 조금 이제 계단식 상승을 노리고 일단 좀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 외로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내일 새벽에 좀 발표가 될 건데 네. 엔비디아 어떤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일부 종목으로 좀 쏠림 현상이 나오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결론은 일단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고 하지만 조금 흐름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횡보 흐름이 좀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뭐 조금은 시장 핑계 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핑계를 대면서 조금 지켜보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37,000원 이탈하게 되는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때는 다시 한번 이 가져갈지 아니면은 매도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도록 할게요. 네. 파도 조금 더 지켜보겠지만 흐름이 조금 아쉽다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리뷰도 부탁을 드릴게요. 지난달 26일에 공략해 주신 성일하이텍은 지금 약간 마이너스권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네요.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네. 종목 마이너스권이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파두 같은 경우에 좀 말씀 못 드린 게 있어가지고 지금 일단 상대 조금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파두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네. 근데 내용적인 부분들이 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일단 좀 아쉽고 이게 지금 하이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메타 쪽으로 이제 SSD를 공급하는 그런 간접적인 수혜자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이 아무래도 시장의 어떤 리스크가 좀 감소가 돼야 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성일하이텍은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추세가 이전에 이미 무너져 버린 상황들이고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제가 7월 말씀하셨듯이 7월 26일 날 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조금 이제 흐름이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아쉽지만 계속 가져가게 되면은 의도하지 않은 장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겁니다. 종목이 나쁜 게 아니고요. 상황 자체가 그런 쪽으로 의도하지 않은 장투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일단 매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뭐 성일하이텍을 제일 하고 그리고 오늘 조금은 이제 큰 카테고리에서 보기에는 또 2차 전지를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다른 종목을 이제 교체하는 식으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성일하이텍은 일단 포트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도 14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종가 베팅할 종목 공개를 해드려야 할 텐데요. 키워드 힌트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주행거리를 늘려라라고 키워드 힌트를 주셨는데 네. 사실 섹터 힌트를 지금 바로 먼저 주셨잖아요. 그러네요. 네, 앞서서 먼저 주셔서 어떤 주행거리 늘릴까요? 네, 일단은 주행거리를 늘려야 되는데 이 방송 시간을 늘리지 마시고요. 네. 일단은 어쨌든 이 전기차 주행거리를 좀 늘려야 네. 되는데 결국 이제 배터리 2차 전지 얘기를 네.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제 뭐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삼원계 배터리 이런 부분도 네.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중저가 모델 같은 경우는 또 소위 최근에 또 LFP 배터리 얘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네. 있는데 결국 이제 LFP 배터리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LFP 내 실권 응급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LFP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젠가요? 그 중국의 CATL이 네. 그 성능을 개선한 LFP 배터리 센싱을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 이제 충전은 10분만 하면 되고 10분 충전에 주행거리가 400km. 네. 그리고 조금 더 늘리게 되면 700km도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떤 보고서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전 10분에 뭐 최대 700km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스펙만 공개를 한 거지 이런 스펙을 공개하게 되면서 어떤 배터리 용량이지 어떤 배터리 소재가 들어간지에 전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CATL이 얘기했던 것처럼 LFP 배터리가 주행거리가 늘어나게 되고 충전 시간이 짧아지게 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네. 뭐냐면은 양극재 쪽, 음극재 둘 다 어떤 성능 업그레이드가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양극재 쪽에서 조금 더 이제 리튬을 더 많이 품을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튬을 많이 품는다는 것은 이꼬르 주행거리가 늘어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리튬을 많이 품기 위해서는 양극할 물질을 좀 많이 품어야 되는데 이게 원래 이제 도전제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카본블랙 도전제가 들어갔었는데 이게 CNT 도전제로 바뀌게 되면서 CNT 도전제가 부피가 좀 더 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극할 물질을 조금 더 채워 넣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알고 있는 2차 전지 지식 내에서는 양극재 쪽 같은 경우는 CNT 도전제, 그러니까 탄소 나노튜브 양극재를 사용하는 것이 그 탄소 나노튜브 도전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그 응급제 쪽에 실리콘 응급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네. 충전 시간을 많이 얘기하는데 실리콘 응급제를 하게 되면은 에너지 밀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에너지 밀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응급제 쪽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양극재 쪽에서 아무리 성능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리튬을 많이 품는다고 하더라도 이 응급제 쪽에서 받쳐주지 못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응급제에 대한 어떤 그 성능 업그레이드도 같이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응급제 같은 경우도 CNT 도전제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충전이라든지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실리콘 응급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CATL에서 연내 뭐 이 LFP 배터리 셀싱을 뭐 생산한다 그러는데 만약에 제가 알고 있는 지식 내에서 이런 성능 업그레이드, 충전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주행거리가 늘어났다라면은 아마 CNT 도전제 그리고 실리콘 응급제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일단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양극재는 이슈가 상당히 좀 많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응급제 쪽으로 이제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들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실리콘 응급제에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또 2차 전지 전체가 아니라 실리콘 응급제에도 포커스를 맞춘 이유가 뭐냐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2차 전지가 가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2차 전지가 아니라 에코프로가 간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시장 하락하지 않습니까? 코스닥이? 근데 오늘 아시겠지만 코스닥 쪽에 에코프로빔하고 에코프로가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는 또 반대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빔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증시가 또 코스피보다 더 높은 상승세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결국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2차 전지를 매수하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 그룹주만 매수하게 되면서 사게 되면 시장이 올라가고 팔게 되면 시장이 빠지는 현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2차 전지 장세라기보다는 에코프로에 의해서 좀 휘둘리는 코스닥 장세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에코프로 별개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2차 전지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공략해볼 만한 섹터라든지 종목을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인 뭐 KBG 그리고 실리콘 응급제 관련 종목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종목까지 다 공개를 해주셨네요. 이 종목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팀장님? 죄송해요. 제가 그냥 말을 계속 해버리네요. 오늘 다 공개하고 싶으신가 봐요. 빨리 집에 가고 싶은가 봐요. 그러면 안 되는데 시간 채우고 가야 되는데 자꾸 가고 싶은 것 같아요. 일단 뭐 KBG라는 종목 좀 말씀을 네. 일단 먼저 언급을 드려버린 상황인데 네. 일단은 그 실리콘 응급제 관련돼 가지고 많은 종목들이 지금까지 언급이 됐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LFP 같은 경우는 대장주가 그 이지라는 종목을 대장으로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산업철 관련돼 가지고는 글로벌 1위 업체이기 때문에 네. 그 종목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뭐 최근에 와서는 다시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얘기가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그러니까 변동성이 트레이딩 측면에서 주가가 좀 변동성이 나오는 것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보다 보니까 이제 KBG가 그런 변동성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KBG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변동성 한번 노려보기 위해서 그래서 준비를 좀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 CATL을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 양극재 성능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국내 기업들도 지금 이제 2분기부터 LFP 양극재 개발을 현재 본격적으로 네.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중형 SUV 모델 Y 같은 경우도 지금 LFP 배터리를 장착한 모델을 현재 이미 출시한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LFP 배터리가 트렌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국내 기업들이 뒤처지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점유율을 계속해서 뺏길 수밖에 없고 중국의 선도권을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빨리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오늘 실리콘 응급제를 가져왔는데 계속 양극재 LFP 배터리를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가 좀 나뉘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어쨌든 뭐 실리콘 응급제가 3원 개도 들어갈 것이고 LFP에도 들어갈 것인데 중요한 건 이제 가격이 싼 LFP 배터리가 이제 트렌드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 LFP 배터리가 주행거리 약점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전에 말씀드린 CNT 도전제라든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 실리콘 응급제 쪽으로 이제 성능 업그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는 충전 시간을 어쨌든 줄이기 위해서는 실리콘 응급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CNT 도전제를 또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그 실리콘 응급제가 단점이 뭐냐면 부피 팽창 문제가 있어요. 옛날에 안 쓰는 핸드폰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부풀어 오는 현상 그런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네.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좀 완화시켜주는 역할이 또 CNT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탄소 나노튜브 그리고 실리콘은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소재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KBG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요 회사가 연차 분기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기능성 실리콘 소재를 생산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실리콘
목재 관련주로서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가격은 이제 목표가는 일단 15,000원 정도 일단 먼저 볼 거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1,500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BG에 대해서 지금 네. 가격 전략까지 다 짚어주셨는데요. 또 이제 KBG의 경우에는 수입에 100% 의존하던 네네. 실리콘 중간 소재를 자체 기술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유일한 네. 업체인 것도 좀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짚어봐야 할까요? 근데 어찌 보면 아직까지는 테마주 성격이 좀 크다라고 봐야 네.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까지 좀 스몰캡 성향이 크고 아직 시가총액이 한 1,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매출도 한 24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캐파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뭐 에코프로도 처음부터 뭐 그렇게 대기업은 아니었듯이 앞으로 응제 쪽으로 실리콘 사용량이 늘어나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 기업의 좀 캐파가 커지게 되면서 조금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 많이 좀 부각이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테마주 성격에 머물러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테마주 성격인데 그렇다면 네. 협력 업체는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협력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5대 실리콘 회사 쪽으로 다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다우, KCC, 그리고 LG화학, 그리고 두 개는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5대 네. 쪽으로 다 들어가긴 다 들어갑니다. 지금. 그래서 요새 매출 80%가 지금 2021년도 기준이긴 하지만은 매출의 80%가 지금 현재 방금 말씀드린 5대 메이저사 쪽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실체가 없는 테마라기보다는 아직까지 조금 이제 매출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조금 앞으로 발전이 조금 더 필요한 기업이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KBG의 경우에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5개 기업이 다우와 바커 그리고 KCC, 엘캠, LG화학이라는 점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의 우리 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오늘은 힘을 내지 못하면서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피 시장은 약보간에 들 것으로 보이네요. 2,500선 겨우 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2,507선에 마감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더 많이 빠집니다. 1% 넘는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883선의 종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양상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만이 1,000억 원 넘게 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같은 수급 양상이 관찰됩니다. 개인 투자자들만이 2,000억 원 넘게 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뭐 이럴 줄 알았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예상하셨나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네. 제가 월요일날 다른 방송 가서는 네. 월요일날 상승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게 주초에 끝나고 후반기로 갈수록 아마 시장은 안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은 월요일날 시장의 호재는 아시겠지만 중국이 LPR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서 네. 고객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줬잖아요. 근데 유동성 공급하는 건 어차피 일시적인 일시적인 땜빵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중국 경제의 원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 게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뭐 유동성 공급을 늘린다고 해서 지금 당장 해결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금리 인하 효과가 주초에 단발성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시장의 악재가 중국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미국의 금리 이슈 계속 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내일 쪽에 잭슨홀 연설이 미팅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마 빤한 얘기 할 겁니다. 데이터에 따라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고 동결할 수 있다. 그 얘기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은 또 미궁성에 빠지게 되는 거죠. 소위 말하는 불확실성 네.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적어도 9월 FOMC 전까지는 시장이 계속해서 금리 이슈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스펙타클한 어떤 호재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뀌긴 힘들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에코프로 그룹주의 어떤 방향성에 따라서 시장이 휘둘리는 현상이 지속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뭐 소극적이라는 게 일단은 개별 종목 일단 제한적인 개별 종목 쪽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네. 그리고 가능하다라면은 개인적으로 좀 그 현금을 저는 개인적으로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이게 참 에코프로에 대한 영향력이 시장이 너무 커졌다고 좀 생각이 드는 것들이 아시겠지만 에코프로가 150만 원 찍고 이제 그때 무너진 게 7월 26일이잖아요. 그때부터 지수 차트를 한번 잘 보세요. 그때부터 지수가 어쨌든 우하향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뭐 조정이 됐든 하락이 됐든 지수는 이제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 누가 보더라도 하락장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것들이고 그리고 시장 하락한 이유에 대한 부분들은 방금 충분히 일단 말씀을 드렸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주익을 늘리면 안 되는 구간들이고 그리고
매매가 쉽지 않은,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매매가 네. 쉽지 않은 구간이에요. 왜냐하면은 오늘 보시면 뭐 맥신하고 초전도체가 또 다시 강세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시장이 항상 당일 오르는 테마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두들잡기식으로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 종목을 건드렸다가는 의도하지 않은 장투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장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장세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쉽지 않은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하셨습니다. 우리 양대시장 오늘 지지부진한 양상을 펼쳤습니다. 전약 후약으로 마감했다라고 봐야 할 텐데요. 오늘 업종별로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상승하는 업종이 조금 적은 상황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보험과 음식료업 그리고 기계 업종에서 상위 3개 업종으로 상승세가 관찰됐고 1%대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면요. 정보기기와 컴퓨터 서비스 그리고 통신 장비 업종이 상위 3개 업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오늘 시장은 아쉽게 마감했지만 내일장에 대한 전략도 짜봐야겠죠.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내일의 히든카드가 될 중요 포인트를 여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증시 약세 속에 테마주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여쭤봤는데요. 먼저 교보증권 영업부의 사연관 차장님께서는 때로는 휴식이 최고의 피난처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님께서는 경기 방어주를 공략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상무님께서는 하반기에 실적 기대감이 높은 종목에 주목을 해보고 반도체와 엔터, 화장품 ODM, 자동차 부품 등을 짚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팀장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근데 매주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는 건가요? 네. 괜찮아요? 네, 팀장님의 의견이시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 지난주에도 경기 방어주 공략이라고 제가 출연한 날도 경기 방어주 공략 두 번째 분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네, 제가 제 기억이 맞으면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제 기억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제가 네. 틀린 게 아니네요. 네.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방어주를 공략할 바에는 차라리 그 첫 번째 분 휴식 차라리 이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가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이쪽을 공략하게 되면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은 경기 방어주는 아시겠지만은 이제 예전에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유틸리티, 통신업종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쪽이 덜 빠지는 거지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은 차라리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저는 낫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분 휴식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숟가락 하나 얹게 되면 이제 저는 휴식 플러스 현금 이런 말씀 차라리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매매하기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원래 쉬운 건 아니지만은 더 중요한 쉬운 건 아닌 건 맞는데 이게 매매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저는 주식 시장도 주식을 제일 잘하시는 분이 눈치를 정말 잘 살피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하루로 단발성으로 테마가 가는 게 아니라 뭐 주도 업종이 됐던 주도 테마가 됐던 이런 것들이 일주일 쭉 간다, 뭐 2주 쭉 간다 이런 흐름들이 네. 분명히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떤 새로운 테마가 부각이 되게 되면은 그런 것들 빨리 따라잡고,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지금 아시겠지만은 그 맥신 관련주 같은 경우도 지난주 이미 이게 나왔었잖아요. 네. 그때 당시 초전도체주가 식어버리게 되면서 바로 맥신주가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맥신주를 공략하려면 그때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지금 들어가는 건 제가 볼 때 늦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패턴이 너무 짧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매매하기가 생각할 시간도 없이 그냥 가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따라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매매를 빨리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데 보통적으로 상승장 같은 경우는 이런 섹터라든지 이런 테마가 나타나도 조금 길게 가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을 줘요. 그리고 조정을 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장이 매매하기가 조금 수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장에서 매매를 잘 하셔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고, 지금 같은 경우는 굳이 하시고 싶다라면은 정말 뭐 이 전체 포트에서 뭐 주식 비중 한 20% 이내 가져간다. 네.
여기서 손실이 나더라도 나머지 80이 현금이기 때문에 나머지 충분히 많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는 건 안 말립니다. 네. 그런데 뭐 지금 주식 비중이 60%, 70%, 80% 이런 분들은 만약에 지금 매매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꼬여버리게 되면은 이거 회복시키는데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회복을 한다 그래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될 거라면 차라리 기회비용을 날리지 말고 차라리 그러면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분이 말씀하셨듯이 어찌 보면 세 분 다 의견을 내주셨는데 그냥 휴식. 이게 그냥 맞다라고 봅니다. 맞다라고 보고 그리고 항상 이게 타이밍 그러니까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업황도 아시겠지만은 뭐 IT 업종을 많이 예를 들게 되면 이게 갈 때도 있고 업종이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투자도 마찬가지라 봐요. 원활하게 투자 가능한 시기에서는 조금 이제 레버리지 효과, 그러니까 주식을 100%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고 지금 같은 시장 같은 경우는 주식을 확 많이 줄여버린 거죠. 그럼 쉬게 되면은 이미 수익이 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수익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아쉬울 게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투자라는 게 또 그런 게 있거든요. 강박관념. 네. 매번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강박관념. 그래서 저는 전업투자를 이렇게 권하지는 않아요. 전업투자 같은 경우는 매일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강박관념인데 이게 이것 때문에 투자 심리가 흔들리게 되면 매매가 안 됩니다. 희한하게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주식은 부업으로 하는 게 저는 제 지론입니다. 부업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봐지고 그리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시장이 괜찮도 수익이 많이 났다라면은 약간 리플레이스 측면에서 공부한다는 생각 좀 하고 조금 투자를 줄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현금 비중을 늘리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신 거네요. 그렇다면 저희 내일장에서 어떤 포인트를 체크해 나가면 좋을지 궁금하고요. 어떤 섹터를 함께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포인트는 세 가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엔비디아 실적 네. 발표가 될 건데 일단은 실적보다는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실적은 시장 가이던스에 부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네. 될 것 같고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가이던스를 제시했기 때문에 네.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향 매출이 얼마만큼 많이 늘어났고 여기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나오느냐. 요게 일단 관건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안 좋은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아마 내일 쪽 IT 쪽 분위기는 정말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근데 또 반대로 뒤집어서 엔비디아에서 긍정적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은 반도체 장비 섹터 같은 경우는 시장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기회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장 시작 전에 어쨌든 발표가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내일 하루 매매하시는데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도 이제 금통위 그 잭슨홀 미팅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금통위는 이제 동결이 거의 우세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지난번에도 동결했는데 이번에 아마 동결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잭슨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뻔한 대답할 겁니다. 데이터에 따라서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동결할 수도 있다. 언제든 발을 뺄 수 있는 대답을 할까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이 아니면 이쪽으로 이쪽 핑계를 댈 만한 그런 걸 이제 여지를 남겨놓게 되는 네. 거죠. 이게 자꾸 시장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꾸 김치국을 마시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계속 동결하게 되면은 시장은 더 앞서 나가서 올해 금리 또 하겠네? 라고 생각했을 때 시장을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도 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파월 같은 경우도 참 뭔 말을 못 하겠네. 아마 이런 입장도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김치국을 마시지 말라는 의미에서 파월은 데이터에 따라서 올릴 수도 있고 동결할 수 있다는 거 얘기를 하는데 또 그거에 따라서 이 얘기를 했지만은 또 이 얘기에 따라서 시장은 더 헷갈리는 거죠. 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뭐 인상을 하면 인상하는 쪽으로 포지션을 잡을 거고 동결하면 동결 쪽으로 포지션을 잡을 건데 그걸 못 하니까 또 시장이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불확실성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섹터는 어디 쪽 보면 좋을까요? 섹터는 그래도 중국 소비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소비주에서 다 접근하는 건 아니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카지노하고 의료 관광 쪽 이쪽 계속 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뭐 카지노 같은 경우도 뭐 대표적으로 롯데관광개발을 좀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상하게 롯데관광을 좋게 말씀드려요. 롯데관광 한 번도 추천을 제가 좀 안 드린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카지노 대장은 뭐 롯데관광개발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의료관광 쪽은 아마 예상하실 겁니다. 제이스 메디칼, 클래시스 대표적인 피부 미용 의료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와서 제가 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또 이노진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요건 이제 탈모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보니까 의료관광이 이제 중국 쪽이 뭐 미백이라든지 이런 피부 미용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한방치료, 탈모치료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노진이 최근에 조용했다가 들썩거리는 게 이 탈모 관련 의료 관광 때문에 좀 들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노진은 뭐 그런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뭐 신상 좋잖아요.
아파트 구축보다는 신축이 더 낫듯이 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신상으로서 새롭게 좀 부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노진한 종목도 추후의 흐름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펄어비스는 신작 붉은 사막의 베일을 벗은 후에 재공략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CATL에서 성능 개선 LFP 배터리인 신싱을 연내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런 만큼 KBG를 공략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내일장 승부수는 중국 소비주 내에서 선별적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